안녕하세요, 박사장입니다. 오늘도 지금 나가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볼 건데요. 일단 천천히 한번 가보시죠.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길은 이제 앞에 편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던데요. 오늘은 오주모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점포 새로운 점포 오픈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오픈한 지 6개월 정도 된 점포를 지금 나가볼 건데요. 나가보는 길에 제가 이 길을 몇 가지 한번 안아보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는요, 중국 이선도시에서 지금 요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은 7개 직영점을 하고 있고요. 가맹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매출은 3천만 위안 조금 넘었고요. 한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한 5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매출이 작은 매출이라면 작은 매출이고요. 또 많은 매출이라면 많은 매출인데, 한국에 요식업을 해서 이 정도 매출을 하는 게 되게 조금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프랜차이즈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직영점이라는 게 조금 다른 거죠. 다른 사람들은 보통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을 다 통계를 합쳐서 이제 매출을 내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직영점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매출이 뭐 작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작은 편은 아니고, 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한국보다는 중국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왜냐면은 일단 세금이나 이런 게 한국은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일단 첫 번째 부동산 고정 비용이나 뭐 여러 가지가 한국에서는 자영업을 하는 게 거의 허화 상태가 아닌가. 하지만 이제 중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한국보다는 괜찮다,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일단 있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자영업을 한 지는 저 이제 15년째 정도 됐고요.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었어요. 처음 5년 정도는 시행착오도 되게 많이 했었고요. 손해도 많이 봤습니다. 가게 문도 많이 닫았었고요. 길거리에서 떡볶이도 팔았었고, 중국에서는 길거리 단속하는 청관이라는 게 있어요. 청관한테 쫓겨다니면서 막 잡히고 막 이런 적도 되게 많아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한 적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으로 그냥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가게가 조금 괜찮아졌고, 한 10년 정도 하니까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나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이런 노하우 같은 거를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게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은 조금 더 빨리 많이 돌아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한번 나눔으로써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사를 해보시면 운이라는 게 되게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일이 다 운이 많은 비율을 작용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저는 운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운도 어느 정도의 그 기본적인 바탕인 베이스인 노력이라는 게 조금 기반이 돼야지 그나마 조금 더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 기본적인 건 일단 해야 된다, 일단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해 볼 거는
해외 진출을 했던 한국 분들이 여기서 자영업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제일 큰 실수를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해외 와가지고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 있으니까 중국으로 예를 들면 중국에 워낙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 사람 가깝기도 하고 제가 옛날에 중국에 이제 대학교를 다녔었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에 외국인 학생이 있잖아요. 외국인 학생의 60%가 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차이나 드림이라는 그때 당시에 10년 정도쯤에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생기면서 부모님 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의 분들이 이제 인제 중국은 뜬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서 아들, 딸들을 중국에 유학을 되게 많이 보냈었거든요. 그것들이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유학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일단 한국 사람들이 중국 오면 중국 음식이 입에 안 맞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때 당시에는 조금 생소한 그 식재료도 많았고 실제로 조금 갈만한 데가 없기도 했었어요. 그때는 중국이 갓 발전하는 시기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보통 조금 유학을 오시면은 나름대로 중국 현지인보다는 좀 약간 풍족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근데 소비가 강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장사를 하려는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보통 이제 거리로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한인 거리로 형성이 되니까 이제 그런데 모여가지고 이제 다들 생활을 하시는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한인 거리에 있어도 봤고, 근데 한국 그 한인 거리가 10년 정도 이제 지나고 지금 대학교를 가보면 그 한인 거리라고 하는 데가 다 지금 거의 초토화가 됐어요. 거의 뭐 지금 옛날에 잘 되던 데가 남아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웬만한 데는 다 문을 닫고 아니면 조선족 분들이 다 인수를 하거나 뭐 그냥 한인 거리가 무색할 만큼 한국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이제 진출을 많이 했던 게 이제 제조업 쪽으로 진출을 일단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런 제조업들이 중국의 소득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인건비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맞지 않으면서 그런 철수를 많이 했어요. 그런 그 기업들이 철수를 많이 하고 그렇게 철수를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고객층이 없어졌던 거죠. 왜냐면은 한국인 대상으로만 장사를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바로 타격이 현실적으로 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한류 열풍이라고 해서 이제 한국인 거리에서 이제 한류 열풍 대상으로 한 아이템을 별로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그쪽에 낸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미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거리가 생성이 됐잖아요. 그 거리에서 이제 한류 열풍이 불었던 치킨이나 뭐 이런 거를 위주로 프랜차이즈나 이런 거를 위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지 한정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점포를 내려고 그러니까 그 지역 가게세가 이제 올라갈 거고 경쟁률이 이제 올라갈 거고. 근데 그런 경쟁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인건비도 왜냐면은 가게를 급하게 내려고 그러니까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빨리빨리 찾아야 되잖아요. 인건비도 많이 들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복합적으로 겪으면서 일단 고정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정 비용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월세, 뭐 인건비,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시장 조사나 이런 말이 언어가 잘 안 되니까 일단 가게에 대한 그런 물류 비용이나 이런 게 또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래가지고 보통 프랜차이즈나 큰 브랜드도 들어와도 그냥 5, 6개월도 못 버티고 문 닫은 가게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발상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차이나 드림이라는 중국에서 뭔가 성공을 하려고 왔으면 그러니까 14억 인구의 이제 가능성을 보고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 가능성을 보고 왔는데 그 교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거면 저는 굳이 중국에 와서까지 장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때보다는 훨씬 시장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중국 사람들이 소득이 이제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소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별로 안 좋겠지만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소득이 많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 소비 시장을 인제 터지는 그 신용카드 이용하고 막 이런 소비 시장을 한국 사람들이 이제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지금 한 저게 현지에 있는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다들 그게 진짜 그 큰 시장이거든요. 그거는 보통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한국 명동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그 백화점에 물건 사는 사람 다 중국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뭐 길거리도 그렇지만 명품이나 이런 거는 그냥 중국 사람 줄 서서 그 명품 가방을 사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내수가 지금 한국 내수보다는 훨씬 좋다는 거를 소득 개인 1인당 GDP는 이제 10,000불이 넘었어요. 10,000불 조금 넘었는데 10,000불 조금 넘은 상황 치고는 엄청나게 소비가 강하다. 왜냐면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그거를 잘 이용했으면은 좋겠어요. 저희 가게 같은 경우에는 99.9%가 중국 고객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거를 조금 지향을 하고 고객층을 결정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일단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을 중국에서 자영업을 할 거면 철저하게 중국 사람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아이템을 해라. 이게 오늘 제 생각을 말씀드려봤습니다.